예, 안녕하세요. 예,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2016년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들을 이렇게 번호 매겨가면서 한번 적어봐요. 그 다음에 각 번호에 따라 가지고 내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적어봅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은 막 내년이 기대가 되고 내년부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새로운 희망이 새록새록 솟기도 합니다. 제가 뭐 대단히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히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아주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런 틱들 같은 경우에는 공유해서 또 평범한 사람이지만 한번 배워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아쉬웠던 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희망찬 느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합니다. 일단은 저기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하고 학원장님들께도 감사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독특한 체제이기 때문에 자녀를 저한테 교육을 위탁한다는 게 상당히 모험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험을 감수하시면서 제게 자녀를 맡겨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배워오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튜토리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게요. 올 한 해를 훑어보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겠죠? 일단은 저기 튜토리 영어 연구소 얘기인데요. 튜토리 영어 연구소는 올해는 대변혁을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거의 90% 선까지 끌어올렸고요. 또 온라인으로 교육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게 이제 통제력이거든요.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게 하냐. 그런 애는 교육을 안 시킨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교육시킬 학생이 100명당 1명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100명 중에 1명이란 아이들도 통제를 받지 않으면 공부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그냥 냅두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저의 직업이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게끔 해주는 게 그것도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시키는 관점에서만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신다 하면은 사교육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통제력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한 2년 3년 계속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통제를 시킬 것이냐, 그러면서도 자발적으로 하겠냐, 거기에 대한 답이 테스트였고요. 그 테스트를 갖다가 이제 일일 보고서 형태로 부모님하고 공유하는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가 딸랑 단어 몇 점 나왔다, 뭐 모의고사 몇 점 나왔다 이렇게 보내가지고는 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일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제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해서 볼 때 시간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통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금 뿌듯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뿌듯한 결과물이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이제 기숙학원 시스템입니다. 이 기숙학원 시스템은 집에 있어도 기숙학원처럼 움직이게끔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365일 동안 저도 이제 시험지 세팅도 하고 이런 통제력 세팅도 하고 보고서 세팅도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제 생활 습관 속에 묶어버리면은 그렇게 저한테는 힘든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딱 맞는 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숙학원 시스템을 한번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체험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올린 글 중에서 무료 영어 교육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누구나 와서, 또 그냥 꼭 저희 학원 등록 안 하더라도 자기가 멀리서 나의 틀을 맞춰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재원생들을 위해서 끌고 가지만, 재원생들을 위해 끌고 가는 것은 이제 통제력 테스트 보고서지만, 자발적인 성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출판사입니다. 출판사는 제가 설립한 게 2013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ISBN 등록을 한 두 개 정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컨셉이 잘 안 나왔다 그럴까? 좀 허접하게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뭔가 컨셉 있게 나가는 것,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서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아, 엄마 자극이라는 테마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바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는 영어 연구소에서 애들 생활 습관 지도하고 생활 습관 속에 영어 교육을 심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유하면 됐고요. 또 애들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역시 어머님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이제 자극도 주면서 어머님들이 직접 집에서 코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책을 내보자라는 마인드를 처음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낸 책이 이제 똑똑한 엄마는 하루 10분 영어 체킹만 한다 책을 냈는데, 그리고 나서 네이버에 한번 출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선정 16년 8월에 책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그래도 책 나름대로 제대로 쓴 책인데 바로 그냥 인정이 되니까 뭐라 그럴까, 좀 상 받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이제 예전에 썼던 소책자들을 전부 다 책자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출판을 여러 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이게 제 북스토어인데요. 북스토어 들어와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쓴 고3 영어 프로토콜이고요. 요거는 이제 애들 직독직해 연습시키는 훈련 교재고요. 여기는 첫아이 예비고를 위한 책이고요. 애플파이도 이제 직독직해 훈련시키는 교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똑똑한 엄마는 하루 10분 영어 체킹만 한다. 종이책하고 전자책 동시에 진열되어 있네요. 요런 책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제 책을 갖다가 다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개인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느라고 제가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책만 가지고도 널리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책이, 엄마를 위한 책은 이제 아이들 코칭하는 책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 영어 훈련하는 책, 이거는 전부 다 동영상 교육이랑 연동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소 프로그램에 있는 것하고 전부 다 연동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풍요로운 걸 갖다가 널리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플러스가 바로 3번과 관련되어 있는데 1인 학원 컨설팅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 학원 컨설팅에 관련된 책자도 더불어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희 블로그를 이용하는 고객이 이제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원장님들 같은데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제가 줄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려요. 제가 이렇게 학원 컨설팅을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게 원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2014년도인가요? 2014년도부터인가 이제 메일이 하루에 2통에서 한 3통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대부분 문의죠. 처음에는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게 서면으로 답변하기에 힘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몇몇 원장님들이 직접 오시기도 하고 약속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팁 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체계를 세워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자를 선택할 때 저만의 기준이 좀 있었습니다. 기준이 뭐였냐면요, 거기 컨텐츠였죠. 학원 컨텐츠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의 마인드를 좀 봤습니다. 운영자의 마인드가 교육자 마인드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굉장히 봤습니다. 되게 이제 컨텐츠 살아있고 운영자 마인드 좋은 경우에는 학원을 알리는 즉 홍보라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모르시기 때문에 학원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좋은 교육은 교육 소비자님들께서 분명히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알리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냥 어디서 짜집기 하고 뭐 이런 거에서 올려놓고 자기 컨텐츠라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임시 페이퍼입니다. 컨텐츠라는 것은 자기 교육에 열정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영화 아바타 생각하세요. 영화 아바타가 제작될 때 2천억 불이 들어갔는데,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봐도 그걸 10,000원에 팔았잖아요. 전 지구인이 영화를 3번씩 봐도 이게 수익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걸 갖다가 2천억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10,000원에 팔아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원장님들이 갖고 있는 교재나 컨텐츠 자료 한번 보세요. 그게 영화 아바타 2천억의 값어치가 있나요? 그런 컨텐츠는 아마 지구상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컨텐츠에 그 정도의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썼던 교재라도 학생이 달라지면 여기 포맷을 조금 바꿔야겠구나.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신다 그러면은 교육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패턴별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교재 테스트 같은 것도 돼 있냐 안 돼 있냐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완 고등부 같은 거 수완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가능하거든요.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패턴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되고 그냥 교재 하나 선택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다른 학원하고 차별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거의 엄청난 시간을 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고 하고 홍보가 99라고 할 때도 요 일이 진짜여야지 99가 살아나는 거지. 만약에 99 홍보해가지고 고객이 왔어요.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근데 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튕겨나가면 그 학원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비중이 이게 1대 뭐 99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컨텐츠 자체가 알맹이가 없게 되면은 그런 곳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를 좀 기대하고요. 그리고요, 특이하게도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수학학원이 꽤 됐어요. 지금 수학학원 컨설팅 하는 데가 한 4군데 되는데, 제가 영어학원 운영자인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수학학원에도 불구하고 영어 운영하는 나한테 이런 거 부탁을 한다는 거는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이걸 다 숙이고 오는 거예요. 그랬다는 그 자체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운영자의 인격 자체가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만 도와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가지고 요런 것도 제가 하나 테마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리나간 컨설팅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회사 형태로 운영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회사니까 당연히 법인이겠죠. 그렇다고 제가 딴짓 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모태는 항상 튜토리 영어 연구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모태로 해서만 움직일 겁니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출판사도 나오고 컨설팅도 나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니까 장황하게 튜토리의 발전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생들, 학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연구소 잘 되라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